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할 때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유를 묻는 질문.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질문하는 방법이 뭐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것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 그랬죠. 이게 핵심입니다. 서술을 한 다음에 질문하는 것. 예. 그래서 관찰한 내용, 제가 예를 든 게 그 새였잖아요. 겨울새. 겨울새를 딱 놓고 나서 다리를 보고, 다리가 보온이 안 돼 있는데, 쟤네 다리는 얼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저 피가 얼지 않고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그런데 뭐를 바탕으로 했냐면은 서술이에요. 새를 관찰한 내용에 대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문제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바뀌어요. 왜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네,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있을 때 회사에서 뭐 여기에 이제 매니저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단 사원이에요. 말단 사원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거 뭐예요? 지식을 묻는 질문 특히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네가 좀 혼자서 알아서 하면 안 돼? 왜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하면 나는 지금 놀고 있니? 이 얘기밖에 못 들어요. 예. 왜? 자기가 해보질 않고 이 단순한 왜 해요?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고 이런 질문들, 이 단편적인 질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얘네가 내포하고 있는 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질 않았다가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 예,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나 스스로가 나 띨띨합니다. 나 바보입니다.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뭔가 혼자서 못해요. 이 얘기죠. 예.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가는 길은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노예가 돼서 그냥 이거 해 그럼 예.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그럼 예. 잘 훈련된 개처럼 살아가야죠. 예. 자, 그런데 허술하고 질문한다는 건 뭐를 뜻할까요? 내가 관찰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봤다. 스스로 뭔가를 해봤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똑같아요. 모른다가 들어가요. 그랬는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으면서 이거를 지금 저희 새가 지금 다리가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추운데도 이렇게 얼지 않고 이렇게 꽁꽁 추운 날에 꽁꽁 얼지 않고 얘네들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네요. 지금 그 매니저님 생각에는 이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내가 생각해 봤다. 내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못 찾았다. 그런데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도 많고 이런 분야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매니저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럼 어떨까요? 음, 그래. 그지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한번 그거에 대한 답 찾으면은 우리 이 새로운 논문도 하나 낼 수 있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그거는 누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다른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배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배웠죠? 지식. 누군가가 이미 찾아놓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웠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개념화된 거예요. 왜? 내가 이유를 찾는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놓고 내가 그 이유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리고 오래 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새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는 이유가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겹쳐 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심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피가 겹쳐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 감싸기 때문에 그 뭐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귀가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거기 혈관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렇지? 그러면 새는 몸에 그 저희 이 온도를 가지고 저거를 그 따뜻하게 하는데 이건 반대로 이게 가죽이 두꺼우니까 이 저희 뭐야 뜨거워진 피를 좀 식히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선풍기처럼 이렇게 해서 펄렁펄렁거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서술하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이 힘은 무지막지하게 커요. 뭐에 크느냐? 새로운 자연 환경, 새로운 어떤 현상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디스커버를 한다 그러죠. 예,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것 또는 찾아내는 것. 이러한 것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뭐든지 공부를 할 때 관찰하고 서술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를 배웠다. 예. 그 역사를 배웠는데 뭐 역사에서 세종대왕 어쩌고 세종대왕이 뭐 그 저희 뭐죠? 몇 대째 왕이고 3대째 왕인가 뭐 저는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아들이었고 세종대왕의 다음 때는 누가 왕이었고 뭐 그래가면서 이렇게 줄줄이 외우고 있는 거. 아니 자기 족보 자기 저 조상 족보도 못 외우면서 그걸 굳이 외워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예요. 왜 세종대왕은 그죠? 축우기 그게 세종대왕 때 만들었죠. 강수량 재는 거 그리고 한글 만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한글을 만들었지? 그 왜 한글을 창제하게 했을까? 단순히 중국말과 한국말이 달라서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록이 안 되면은 언어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거는 이제 밴쿠버 작년에 그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요번 주 주제인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의 발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인가? 요번 주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지만 두뇌가 발달하는 거는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언어가 발달하려면은 그 문자도 함께 발달해야 돼요. 왜? 문자라고 하는 거 한글 보면은 한글이 조각조각 있는 걸 끼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해체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레고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이 문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어가 발달을 하려고 하면은 문자들이 재조합되면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것들을 언어로 받아들여서 또 사용을 하게 되다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오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면 또 언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고 그게 문자화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그 조건, 조선시대라고 하죠. 조선의 조건에 맞게 그 문자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두뇌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종속적인 그런 어떤 두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역사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내내 한자를 버리지를 못해요.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한자를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계속 속국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는 결국 그 조선시대 말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런 어떤 점령을 당하게 되고 식민지화되고 이런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한글도 독립을 하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한글이 만들어져야 개개인의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의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되고, 언어가 발달을 해야 새로운 개념들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그 사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창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져요. 그래서 세종대왕, 저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은 천재이자, 저는 실제로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천재이자 이 사람은 진짜 대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효대사처럼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나서 마치 그게 깨달음이 모두 그 어떤 그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찰한 것을 서술하고 서술한 걸 바탕으로 질문하는데, 질문할 때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 이것이 그 질문 호기심으로 저희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번에 그 요거에 더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비교 분석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